오라, 불만창 기자들의 망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스쿼드 분석 5번째 시간 FC 서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포지션에 선수를 더하는 식으로 스쿼드 구성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시즌 대비 베스트 11의 변화가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새로운 선수들은 뭐 용병도 있지만 안일수 감독이 청대 시절에 가르쳐봤던 선수들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은 2명인데 조금 더 많은 제자를 품고 싶어 했다는 건 아마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 더 진한 익스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레전드 박주영이 팀을 떠나서 뭐 많은 서울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력을 모두 대부분 지켰다는 점에선 지금까지만 봐도 이적 시장에선 플러스라고 좀 보이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요목조목 뜯어 보겠습니다.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뭐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임민혁, 황성민을 지금 경남에서 영입을 했고요. 벤 할로란 등록명은 벤입니다. 아마도 많은 별명이 다를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벤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인데 오피셜이 떴죠. 이상민을 이랜드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인, 요새 서울이 신인급 선수들 활약이 괜찮거든요. 이번에도 오상고 출신으로 박성훈과 안지만 선수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김신진, 박호민은 대학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선수, 그리고 박장한결은 보잉고에서 소위 짝 먹고 나온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간 선수는 유상훈이 여름에 떠났고, 유상훈 그리고 여름이 떠났습니다. 여름은 겨울에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영, 가브리엘, 체프만, 신재원, 김원균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 중 유상훈과 김원균은 연습품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단은 24일 버전입니다. 2월 끝 무렵이나 2월 초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텍스트도 여러 번 살피고 또 영상도 조금 다시 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좀 나오더라도 미리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키퍼 보겠습니다. 황성민 선수 들어왔고요. 뭐 정진욱 선수가 임대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양한빈 선수가 아무래도 붙박이 주전을 꿰찰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 도란스 형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유효 슛, 그러니까 양한빈 쪽으로 온 슈팅만 192개입니다. 조현우 다음으로 많고요. 이 중 113개를 막았습니다. 이건 역시 조현우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선방률은 58.85%, 조현우보다 높고요. 캐칭은 전체 1위, 펀칭은 전체 2위입니다. 하드캐리란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한빈과 조현우 비교한 그래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한빈이 풀 주전으로 마지막으로 뛴 게 2018년입니다. 그때는 서울이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즌 중에 하나였는데 승강피업까지 갔고요.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시즌에 또 다시 주전으로 풀 타임 거의 출전을 했습니다. 풀주전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2시즌을 겪으면서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는 유상훈과 어떤 경쟁 체제였잖아요. 근데 서울이 이번에 유상훈을 강원으로 보냈다는 거는 올해 양한빈 넘버원 체제로 치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상훈이 나간 자리에 데려온 선수가 황성민 선수인데 나이는 일단 양한빈 선수랑 1991년생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 경기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백업, 조력자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 야심차게 키우는 선수 있죠? 백종범 선수. 이번에 23세 이하 대표팀 훈련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노립니다, 이 선수. 이 백종범과 황성민이 이번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한빈이 가끔 킥미스, 일단은 뭐 긴 킥을 해야 되는데 뭐 낮게 깔리는 패스를 해서 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감 있는 골키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키퍼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수비 가보겠습니다. 일단 FA 오스마를 지켰으니까
절반은 채우고 스토브 리그를 시작한 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을 통해서 대박 가능성 보였죠. 이한범 지금 부상을 털고 새 시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균 빠진 자리는 이상민이 메웠습니다. 이상민이 최근 2부 리그에서 보인 활약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잠재력, 일단 가끔 연령별 대표에서 주장 달고, 주전 센터백 달고,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까지 갔잖아요. 그런 잠재력이나 청대 시절에 안익수 감독을 경험해봤다는 점, 이런 거는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여기에 히카르도 실바, 뭐 춘식형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이 춘식형이 오피셜이 떴어도 벌써 떴어야 된다는 반응인데, 어쨌든 비자 문제로 오피셜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히카르드가 온다면 경쟁 구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스마르가 주전이라고 본다면 오른쪽에 누가 서느냐, 이한범이냐 이상민이냐 히카르도냐, 여기가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이한범이 올해 아까 말했던 뭐 백종범 선수나 뒤에 얘기할 이태석 선수 마찬가지로 아시안 게임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는 자주 차출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단 숫자는 최소 4명은 센터백, 포백을 쓰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히카르도 뿐만 아니고 이상민을 영입한 그런 이유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선 차호연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측면 수비수 보면요. 일단 변화는 없습니다. 이태석, 윤종규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워낙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주전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이고요. 김진양, 고광민이 여기에 도전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태석, 윤종규는 일단 둘 선수는 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특히 윤종규는 시즌 전에 4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연입니다. 그래서 종규, 딱 아까 종신이라는 또 별명도 있던데 재계약 버프를 아무래도 구단과 팬들은 좀 기대하는 눈치고요. 이태석의 중요성은 말 아프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바라면. 예. 실력도 실력인데 22세 자원이죠. 이런 선수가 붙박이처럼 해주면 팀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3세 차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진야, 고강민 역할도 중요한 시즌이다. 그리고 안익수 감독 성향상 신인급 선수들, 측면 자원들도 유심히 살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앙 미드필더 가보겠습니다. 변화의 폭이 적은 포지션입니다. 그 말은 올해도 형님들이 고생 꽤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기성용, 고요한, 팔로세비치, 역삼각 미들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용 백업 자리를 계속 살폈던 것 같은데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영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성용, 그리고 기성용 롤은 기성용만이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움직임이 느려 보여서 느린다는 좀 인식이 있는데 상대하는 선수들, 선수는 이제 선수가 평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대하는 선수들이 가장 공을 뺏기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 말은 공을 지킬 줄 안다는 거고 지키면서 공을 정확히 전방위적으로 뿌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대팀 입장에선 환장을 노르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이 기성용을 거쳐야 빌드업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선수가 결장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성용 롤은 기성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스마르를 올리지 않는 이상 미들진 위치를 반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영입된 선수가 임민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기성용보다 한 칸 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고요. 정원진, 지난 시즌 말미에 제대한 정원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상 뭐 백상훈도 그렇고 정통 수미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차호연이 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고 지난 시즌에 막바지에 징계 끝내고 돌아와서 좀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결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전지훈련 2차 전지훈련에서는 특정 수비형 미드필더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격수로 가보겠습니다. 공격진의 국대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전까진 나상호 혼자 차출이 됐는데 이번 터키 전훈에 조영욱이 다녀와서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터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최종 예선까지 가지 못한 거는 선수 본인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떤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대표팀을 경험해봤다는 점에서는 어떤 자신감 측면에서 조용욱에게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나상호는 지난 시즌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죠. 그리고 조용욱은 익스볼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에게는 기대를 걸기에 올 시즌도 좀 충분해 보이고, 나상호는 익스볼 훈련을 사실상 풀로 받았습니다. 선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죠. 구단 유튜브 보면 죽겠다고 하고, 일단 1차 일단 웨이트 훈련에서 자기 탈락할 뻔했다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든, 몸이 엄청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시즌 초부터 풀핏으로 경기 나설 것으로 보이고, 또 시즌 훈련 초반 일주일 정도를 배려를 해줬죠. 나상호 선수가 지금 봉사활동 때문에 국대 차출도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봉사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좀 안 감독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수와 감독 사이에는 이런 어떤 배려를 해줬을 때 감독을 위해서 뛰는 분위기가 됐을 때 팀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케미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나상호도 어떤 익수교에 지금 뭔가 가입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문제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동훈 선수 최근 매체와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괜찮다고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인가요? 그때 큰 부상을 당하고 수술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부상 후유증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에도 중간에 들어와서 의욕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요. 올해 절치부심했고, 분명히 팀에 이런 선수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일단 어떤 컨디션으로 얼마나 뛸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수가 박동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성남의 공개적인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운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일단 구단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만큼 박동진이 올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 서울의 최전방을 지키는 모습 볼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용욱이 지난 시즌처럼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를 강성진이든 다른 선수가 메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강성진이 메우면 아무래도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서울 입장에선. 이 선수가 22세 이하도 되고 능력도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 프로 계약을, 지난 시즌에 준프로였고 이번에 프로 계약을 맺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어떤 그 연봉 이런 측면에서는 이견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사인을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인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은 보장되지 않을까, 안익수 감독이 높게 평가한다고 좀 들었고요. 또 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면 또 벤이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대각 움직임, 또 그 어떤 횡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전압 논스톱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 벤을 어떻게든 좀 활용해야 되는데, 서울 구단이 말하기를 벤은 오른쪽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 다양한 포지션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은 팔로세비치가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나성호가 오른쪽 갈 수 있는 거고, 벤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조용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조합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일단 선수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다만 벤이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세 자원, 다른 구단은 22세 자원 때문에 사실 그 스쿼드 분석 할 때 좀 고민이 되거든요. 누구를 넣어야 될지 저라도 좀 돌려보고. 근데 서울은 딱 나와 있는 선수들이 좀 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태석 선수가 있고, 강성진 선수가 있고, 또 이한범 선수, 다 22세 이하입니다. 여기에 백상훈 선수, 지난 시즌에 좀 뛰었죠. 그리고 신인급 중에 박호민, 김신진. 이 김신진 선수는 선문대 시절에 안익수 감독과 함께 했던 그런 선수인데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백종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무한 경쟁시키고 그 중에서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는 거는 확실히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쿼드 분석은 창 기자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폭풍 영입한 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역시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